한번 그래도 사람이 살라고 하게 되면 중대형이 더 좋지 않냐. 여러분들 투자 잘 하고 있으신가요?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투자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8채 소유권 다 이전을, 자, 지금 같은 경우 마무리가 되어 있고, 자, 인테리어 작업도 하기도 하고, 몇 건 같은 경우는 월세도 이제 전환을 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분 38채 중에 공교롭게도 36채가 의도적으로 소형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36채가 소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소형에 대한 그 장점들 많이 느끼기 때문에 소형만 사지 않겠습니까? 대형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의 그 장점들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소형에 이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형의 그 특장점 무엇이 있냐? 라는 것들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 점들에 대해서 소형 38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이 소형을 찾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1인 가구의 증가도 부분 굉장히 30년까지 3분의 우리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가구가 증가를 하는 그 가구 1인 가구다라는 얘기 수없이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를 피부에 와닿고 있어요. 자, 피부에 와닿고 있다. 자, 이런 1인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떤 아파트 선호하냐? 자, 소형 아파트 선호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소형 아파트 1인 가구 타겟이다 라고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임대를 내주니까, 자, 어떤 사람들 들어오냐? 자, 2인 가구가 일단 제일 많았어요. 2인 가구가 많았고, 3인 가구도 있었고, 심지어 4인 가구까지 있으시더라고요. 자, 4인 가구까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1인 가구만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 3, 4인 가구까지 다 이 아파트를 선호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다른 2, 3, 4구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선호를 하다 보니까 1인 가구 타겟이 아닌 다른 수요층들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두터워요. 자, 두터운 그 장점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수요자가 많은 것만큼 공실이 적지 않겠습니까? 공실이 빠르게 소진되죠.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만,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아파트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그런 아파트 단지에는 소형 아파트가 극소해요. 자, 극소한 것만큼 희소성을 가지다 보니까 공실이 거의 없다. 공실이 빠르게 또 이어진다. 왜냐하면 수요층도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빠르게 해결되는 그 장점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사실 공실, 집 소유주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이제 공실 언제까지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 염두하게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그 공실 늘어난다라고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집 소유주인데, 자, 이 공실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보유를 하면서 장점으로, 큰 장점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월세 받기에 좋다. 자, 시스템 소득화 시키기에 너무 좋다 라는 것이죠. 사실 저 월세금, 자, 월세금이 존재를 합니다. 자, 평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평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월세를 내는 그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만약 세입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월세가 조금씩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더 큰 월세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워요.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평형에 따라서 가격들도 올라가는데, 그 가격들을 오르는 것만큼 월세 증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 부담감이, 자, 공실에도 이어지고요. 공실에 똑같이 또 이어지고 또 빠르게 이렇게 차는 그런 것들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 세입자를 고려해서 부담감 덜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소형이 이 덜어 드리는데 월세 받는데 좋다라는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죠. 자, 월세 수익률 10평대, 20평대 있지 않겠습니까?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20평대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12월 달 계약했던 것들을, 자, 최근에 소유권 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수익률 계산해 보잖아요. 10평대랑 20평대의 그 수익률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요. 2배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는 만족도가 확연하게 떨어지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만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월세 수익률도 물론 중요를 하지만 양도차익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런 투자 방식, 역발상 투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역발상 투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향후적인 상승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에 대해서 미리 지역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선행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를 또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분석을 해야 되냐, 이 상승도들은 각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평형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양도차익 역시도 마찬가지 고려를 한다. 그런데 이 월세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 10평대가 훨씬 더 좋아요.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수익률 높은 부분으로 굉장히 만족도 부분이 더 높다라는 것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소형 투자 계속적으로 전도사, 소형 전도사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이런 대형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그래도 사람이 살라고 하게 되면 중대형이 더 좋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셔보세요. 한번 사셔보시게 되게 되면 다른 단점들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드리고 한번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험해 봐서 소형이 훨씬 낫구나 라는 거 한번 직접적인 체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자, 이것으로 38채 중 36채만 소형 아파트 보유하고 느낀 점 3가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